2단원 각기둥과 각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분류해 봅시다. 지금 보이는 입체 도형에는 어떤 입체 도형들이 있나요? 이전 시간에 배운 각기둥들이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입체 도형들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봅시다. 각기둥인 것과 각기둥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각기둥인 것은 몇 번째 것인가요? 각기둥이 아닌 것은 몇 번째 도형들인가요?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각기둥은 이렇게 길쭉한 도형이니까 이 첫 번째, 세 번째 도형이 각기둥이네요. 이 두 도형은 밑면이 없으니, 마주보는 밑면이 없으니 각기둥이 아니네요. 차이가 보이나요? 이렇게 길쭉한 것과 끝으로 갈수록 쫙 모여드는 두 도형의 차이가 보이지요? 두 번째로 새로운 도형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입체 도형들이 있나요?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모든 면이 평평한 것과 평평하지 않은 구분면이 있는 것으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이 입체 도형에는 구분면, 굽어진 면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양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요?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함께 분류된 입체 도형들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공통점이 없는 이 도형은 빼고요. 같은 공통점을 가진 또 다른 도형을 가져와 봅시다.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만나고 모든 면이 평평한 공통점이 있지요. 이런 입체 도형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끝이 뿔처럼 뾰족하니까 뾰족 도형? 각기둥처럼 이 도형들은 모든 면이 평평하지만 끝이 뿔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이 도형들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부릅니다. 각불과 같이 생긴 건축물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 각불을 보면 바로 어떤 건축물이 떠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밑은 다각형인데 끝이 뾰족한 각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건축물이 있나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도 피라미드 모양의 유리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각불을 활용한 건축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을 닮아 우리 눈에 친숙한 이 각불을 살펴보면서 각불의 면을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각불의 면을 볼 때 눈에 띄는 면이 있나요? 옆에 있는 면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놓인 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모양인가요? 사각형 모양이네요. 다른 면들을 봅시다.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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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네요. 이 각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본이 되는 면은 이 옆에 있는 면들일까요? 바닥에 있는 면일까요? 네, 모두 똑같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면보다 바닥에 있는 면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눈에 띄네요. 이렇게 각불에서는 밑에 놓인 면,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기둥에서 볼 때와는 조금 다르지요. 각기둥에서는 밑에 있어서 밑면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평행하는 기본이 되는 한 쌍의 면, 위에 있기도 하고 밑에 있기도 한 양쪽 면을 둘 다 밑면이라고 불렀다면 각불에서는 정말로 밑에 있어서 또는 이 각불의 기본이 되는 면이다 해서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각불에서 밑면은 모두 몇 개일까요? 바닥에 있는 면은 단 하나뿐이니까 각불에서 밑면은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각불에서 밑면과 만나는 이 면들을 살펴봅시다. 밑면과 만나서 둘러싼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합니다. 각불의 옆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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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모두 똑같은 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지요. 피라미드 모양의 각불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각불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 여러분은 학습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각불들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의 첫 번째로 나오는 각불입니다. 밑면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삼각형 모양이네요. 밑면은 모두 몇 개일까요? 바닥에 있는 것이 밑면이니까 밑면은 한 개입니다. 이 각불에서 옆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이네요. 옆면의 수를 세어봅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해보면서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옆면은 모두 3개입니다. 학습지 두 번째 있는 아까 본 피라미드 모양 각불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으니 빠르게 볼까요?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 밑면은 한 개입니다. 옆면은 삼각형 모양이죠. 옆면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옆면은 4개가 있네요. 학습지에서 세 번째에 있는 각불입니다. 밑면의 모양 살펴볼까요? 짜잔! 이거 어떤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점이 5개 있는 오각형입니다. 밑면은 바닥에 하나 있죠. 옆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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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너무 옆면이 많아 보여서 색이 힘들어 보이는데 표시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5개의 옆면이 있네요. 여러분 표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각불은 어떻게 볼까요? 네 번째 각불은 여러분이 학습지에 있는 겨냥도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찾아봅시다. 네 번째 각불의 밑면을 찾아서 색연필로 색칠해 보세요. 밑면은 무슨 모양입니까? 어떤 다각형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밑면의 수는 몇 개인가요? 옆면 하나를 골라서 색연필로 모서리를 따라 그려보세요. 옆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옆면은 몇 개 있을까요? 각불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각기둥의 이름을 정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각기둥에 무엇을 보고 이름을 정했었지요? 네, 밑면을 보고 정했는데요. 각불에서는 무엇을 보고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요? 각불의 밑면과 옆면을 살펴보고 이름을 정해봅시다. 여러분 학습지에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자, 이 각불들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가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입니다. 각불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으로 다 다르네요. 옆면도 한번 봅시다. 옆면은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네요. 옆면은 모두 똑같이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각불마다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주면서 이름을 붙이려면 밑면의 모양이 적합할까요? 옆면의 모양이 적합할까요?
네. 밑면의 모양을 보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 적합하겠죠. 이 도형은 삼각형이 밑면이니까 삼각뿔 이렇게 붙여줍니다. 사각형이 밑면이니까 사각뿔, 오각형이 밑면이니까 오각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이라고요.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네 번째 각뿔은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밑면이 어떤 모양이지요? 육각형이지요? 그러면 이름은 육각뿔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각뿔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각뿔에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꼭지점이 있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삼각뿔. 면은 총 밑면 하나, 옆면 하나, 둘, 세 개에서 총 면이 4개 있습니다. 모서리는 밑면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서리는 6개 있네요. 꼭지점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째 위에 4개 있죠. 밑에 있는 이 꼭지점보다 뾰족하게 끝에서 만나는 이 꼭지점이 특징이 달라 보이죠? 뭔가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 않나요? 각뿔에서 제일 위에 뾰족하게 이렇게 모이는 이 꼭지점을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론 각뿔의 꼭지점도 다른 꼭지점과 마찬가지로 그냥 꼭지점 중 하나일 뿐이죠. 꼭지점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사각뿔도 살펴봅시다. 면은 총 몇 개인가요? 밑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각뿔의 면은 5개가 있습니다. 모서리는 밑면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서리는 8개가 있고요. 꼭지점은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각뿔의 꼭지점 5개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오각뿔의 구성 요소도 볼까요? 면은 총 밑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모서리는 밑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고요. 꼭지점 밑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육각뿔의 구성 요소의 수. 여러분 학습지를 보면서 한번 세어볼래요? 면은 총 몇 개가 있나요? 모서리는 몇 개가 있죠? 꼭지점은 몇 개가 있나요? 한번 세어서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각각의 각뿔의 구성 요소의 수들을 세어보았지요. 기록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구성 요소들의 수를 잘 살펴보고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어떤 규칙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꼭지점의 수를 한번 봅시다. 꼭지점의 수가 밑면의 변의 수, 밑면의 변의 수보다 늘 몇 개가 많지요?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보다 늘 몇 개가 많나요?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의 몇 배가 되나요? 이러한 간단한 규칙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수에서의 규칙을 찾아 식으로 적어보세요. 각뿔의 구성 요소 하나 더, 각뿔의 높이를 알아봅시다. 각뿔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이쪽 모서리의 길이, 여기를 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쪽은 옆에서 쭉 올라간 거니까 이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까지의 높이를 정확하게 재는 데에는 맞지 않습니다. 각불의 꼭지점부터 밑면에 쭉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을 내려서 이 꼭지점부터 이 밑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야죠. 이 꼭지점에서 직각으로, 수직으로 밑면까지 선을 내린다면 그 선의 길이를 재면 높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을 땐 실제로 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도 등장하는 삼각자를 활용하여서 잴 수 있습니다. 밑면부터 꼭지점까지의 높이는 자로 이렇게 잽니다. 자를 대고요. 그럼 이 각불의 꼭지점부터 높이를 재기 위해서는 삼각자를 활용하여서 이쪽 직각을 딱 맞춰야 돼요. 자와 직각을 맞춰서 짱 높이로 잽니다. 마치 여러분의 키를 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자에서 수직으로 딱 내려와서 짠 잰 높이를 잽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엔 10cm 쪽에 선이 가 있는 걸로 보아 이 각불의 높이는 10cm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각불의 높이까지 우리 각불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레벨업 문제입니다. 다음의 입체 도형은 각불일까요? 예, 아니요, 또는 모르면 모르겠다 라고 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첫 번째, 이 도형은 각불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썼지요? 자, 이 도형은 구분면이 있어서 각불이 아닙니다. 각불은 모든 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끝이 뾰족하다고 하더라도 구분면이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은 각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입체 도형은 각불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적어보았나요? 이 입체 도형은 각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핏 중간까지는 각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것, 뿔이 없죠? 각불은 끝이 뾰족해야 되는데 얘는 가다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마치 각불을 중간에 댕강 잘라놓은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 도형은 각불이 아닙니다. 각기둥이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각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데 이 도형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사다리꼴이 되겠네요. 이 도형은 각불도 각기둥도 아닙니다. 사실 이 도형의 정식 명칭은 각불대입니다. 각불대. 그래서 중간이 댕강 잘려진 모양이지만 각불대라는 이름의 별도의 입체 도형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학책과 수학 익힘을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